청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독서 중에서 저작물의 공정 이용과 저작물의 공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는요, 총 5개의 문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관련되는 지문은 첫 번째 문단하고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명시된 유인물 있죠? 그것을 참고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적인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랜 전부터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생략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이것도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유인물을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단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제와 관련된 다섯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랬습니다. 자,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결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게 되어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용료, 지불, 절차 등이 간단해져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신설된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개 문단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지금부터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1번.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문화 발전의 한 축을 이룬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요, 아마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화가 발전하려면 제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작자의 권리 보호는 문화 발전의 한 축을 이룬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환경 이전에도 공정 이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여기도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요, 아마 첫 번째 문단에서 마지막 문장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랜 전부터 했지, 그죠? 오래 전부터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도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도 아마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을 경우에도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성립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정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요. 바로 위에 있는 3번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한 해석,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보면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나 저작권자의 권리 일부만 제한했거든요. 그렇게 저작물에도 저작권은 인정이 일단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5번. 저작물이 모두의 소유라는 주장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핵심이다 했는데요. 이게 글 전체에 제시된 글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이 전체 제시된 글은요. 저작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 규정과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저작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해가지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했거든요. 그게 권리 일부만 제한을 해가지고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요, 모두의 소유라는 주장은 거리가 멀죠. 모두의 소유라는 저작물이 소유 주장이다 하는 것은요, 이 공유 캠페인의 핵심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고요. 답은 5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 나옵니다. 이번에 보면은 기억의 주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에 보면요, 이런 문단이 나옵니다. 보면은 좀 전에 쌤이 한번 읽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예를 들었는데, 자, 이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 사람들은요,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신설된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서 저작권자들의 정당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면요. 이용 허락 조건을 저작물에 표시하면 창작 활동이 더욱 활성화한다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게 아마 마지막 문단이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먼저 기억 주장하는 사람들. 자, 지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자, 먼저 이번에 1번. 자, 이거는 다섯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보면요, 더욱 활성화한다니까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가까운 것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활성화한다고 지문에 나와 있는 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니까 이는 일단은 뭡니까?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떻습니까? 틀리죠, 그죠? 그래서 X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런 말 나와요. 자, 이건요, 다섯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요, 이런 말 나와요.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신설된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데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 캠페인이 확산된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틀렸고.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비영리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복제가 허용되는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바로 위에 있는 것을 참고를 하면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안 맞죠. 그죠? 확대된다 하는 것도 안 맞고.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수록 창작 의욕이 커진다 하는 이런 말로 합니다. 이것은요, 1번 문제의 참고 자료를 볼 때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면은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의 동기가 크게 감소를 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유 캠페인을 적절한 선에서 어떤 그 틀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비춰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노력에 상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수록 창작의욕이 커진다 하는 이것이 오히려 여기서는 그 주장에 가장 가깝다고 보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 이래 봐야 되겠죠. 맞고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답. 다음에 5번 5번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양보하는 것은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권 개방을 유도하여 공익을 확장시킨다 이런 말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 문단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보면은 이런 말 나옵니다. 이들은 저작물이 공유 캠페인이 확산이 되면은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게 되어서 이용자들로 피해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작권자의 저작권 개방을 유도하여 공익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 문제는요. 답은 4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요. 이런 분들 보고 있는 유인물은요. 아마 그 그림 표시가 좀 깨져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보고, 그림 표시를 정확하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갈게요. 윗거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했거든요. 저 자료 1하고 자료 2가요. 보기입니다. 자료 1. 다음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자유 이용 허락 조건 표시의 한계입니다. 자, 사람 표시 있죠, 그죠? 이 표시를 하면은요,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은 하되 상업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표시입니다. 다음에 사람 표시 있고요, S 표시 있죠, 그죠? 이거는 출처를 표시하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자, 자유 2를 보겠습니다. A는 자신의 미술 평론에 항상 사람 표시를 하여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B는 표시의 조건을 지키며 A의 미술 평론을 이용해 왔습니다. 최근 A는 조카의 돌잔치 동상을 만들고 사람 표시와 S 표시를 하여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B는 그 동영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인 예술 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였어요. B는 A에게 예술 사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적절한지 안 한지. 자, A는 자유 이용 허락 조건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보아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에 당연히 뭡니까? 참여하는 사람이겠군. 추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음에 2번. B가 평소 A의 자료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A는 B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가 없죠. 자로 이해 보면은 그죠? 1과 2를 참고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A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면 A는 B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B는 공정 이용 규정이 없었다면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 이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건데요. 일단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게 보면은 규정이 없었다면 요구할 수 없겠군이 아니고 규정이 있었다면 뭡니까?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죠? 틀리고 이 답이 됩니다. 이게 B랑 공정 이용 규정이 있었다면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답은 4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B가 A의 미술 평론의 일부를 편집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면 A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는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자, 오늘 수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합시다.